지어지죠. 피부 아래 쌓인 피하 지방, 장기 사이사이에 낀 내장 지방, 그리고 제3의 지방이 우리 몸에 숨어 있다. 간, 췌장, 심장 등에 쌓인 지방이 만성 질환은 물론 돌연사의 주범 심장병을 일으킨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지방의 습격. 마른 사람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내 몸에 이소성 지방을 부르는 생활 습관, 과연 무엇일까? 무게 약 300g의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힘차게 뛴다. 그런데 몸속에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 외막과 심장 근육 사이에도 지방이 쌓일 수 있다. 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된 염증 물질이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장 근육에도 침투해 지방 조직을 만든다. 또 지방이 심장 외막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그로 인해 협착, 석회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될 경우에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 402명을 심장 주위에 지방이 많은 그룹과 심장 주위에 지방이 적은 그룹으로 나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비교했을 때 심장 주위에 지방이 많은 그룹에서 관상동맥이 좁아진 비율이 10배 많았고 혈관 속 덩어리인 죽상경화반이나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도 높았다. 심장을 예를 들면 이런 이소성 지방 상태가 높아지게 되면 중성 지방이 아까 에너지 저장한 형태로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심장 근육중 사이로도 침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심장 근육 세포에 아까 말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심장에 이제 우리가 수축하고 이완할 때 이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장기화가 되게 되면 심장 근육의 수축 능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곳, 지방이 없어야 할 곳에 쌓인 이소성 지방.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의학계에선 피하 지방, 내장 지방에 이은 제3의 지방으로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음식물로 섭취한 에너지는 우리 몸에 들어와 다양한 활동으로 소비된다. 쓰고 남은 에너지들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중성 지방의 형태로 체내에 축적되는데 보통 피부 아래에 쌓이는 피하 지방, 복부 장기 사이에 쌓이는 내장 지방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지방 조직에 있어야 할 지방이 간으로 가거나 심장 외막과 근육, 췌장 등 장기에 침투해 쌓이는데 그것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말한다. 이소성 지방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별, 나이,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일치하는 두 사람. 운동량만 차이가 있다. 수영은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고 있고요. 매일은 헬스장 가가지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고 뭐 그 정도예요.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해지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버스 안 타고 잘 걸어 다녀요. 또 달리 운동할 시간 없으면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거를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에 몇 분이나? 하루에 뭐 이게 갈 때 20분, 올 때 20분 그리고. 두 사람의 건강 상태와 몸속 지방의 양과 종류를 확인했다.
손영옥 씨는 정상, 반면 김혜영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눈에 띄는 차이는 몸속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의 양이 있었다. 파란 것이 피하 지방, 초록색이 내장 지방입니다. 근데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피하 지방에 잘 저장을 못하고 내장 지방으로 흘러나갔다는 얘기를 뜻하고요. 이소성 지방은 꼭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간이나 근육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간이고 이것이 콩팥입니다. 원래는 콩팥에 기름이 원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이 비슷하게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콩팥에 비해서 간에 기름이 많이 차면서 이렇게 허옇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김혜영 씨의 간이 지방간이 꽤 많이 온 걸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는 피하나 내장이나 지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분은 피하에서 어느 정도 지방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소성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조직이 적은 콩팥하고 비교해서 간도 역시 지방이 적기 때문에 같은 음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씨하고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내장 지방에서 흘러나와 간에 쌓인 지방이 당뇨에 영향을 준 것. 자, 우리 지금 과다한 식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 남아 돌아가는 에너지다 어디다 가져갈까요? 어디다 저장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창고입니다. 근데 이 지방들 창고에 열쇠를 잠그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몸의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창고가 열리면서 흘러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이소성 지방으로 마구마구 가는 겁니다. 쌓이지 않아야 할 곳에 쌓인 만큼 이소성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위험하다. 비만, 내장 지방 비만, 이소성 지방 비만 중 제2형 당뇨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 연구에서 이소성 지방이 많은 비만이 제2형 당뇨병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은 정상 체중에 비해 무려 14배나 발병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소성 지방의 축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으로 만약에 이 지방들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요, 간의 고유 기능은 먹은 것을 탄수화물을 잘 저장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우리가 새벽에 배고플 때 그걸 잘 녹여서 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그런데 그것이 왜곡돼 가지고 저장 글리코겐은 잘 저장 못하게 하고 쓸데없이 당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굶고 있는 동안에도 혈당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체질이 되게 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장기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장기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악화시킨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간하는 의학 저널에 따르면 목 주변 혈관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고, 심장에 쌓이면 고혈압을, 심장이나 혈관에 쌓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한 근육에 들러붙은 이소성 지방은 당뇨를, 간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영희 씨에겐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가 있다. 집 근처 공원을 1시간가량 빠른 걸음으로 걷고 나면 쌀쌀한 날씨에도 땀에 흠뻑 젖는다. 그 덕분인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또래에 비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제가 이제 지금 69, 내년이면 70인데 아우 다 울퉁불퉁하지. 우리 친구들 보면 친구들 앞에서 살쪘다고 그러면 욕먹어요. 날씬한 편이신가요? 네, 배 나왔다 그러면 그게 배냐고, 그게 막 뭐라 그래요. 홍영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과일과 떡이다.
과일은 떨어질까 아예 박스째로 사다 놓는다. 아우 저는 떡 다 좋아해요. 밥 대신 떡으로 끼니를 대신할 때도 잦다. 밥 안 먹고 밥 먹기 싫으면 이걸로 끼니 째와. 떡이나 빵, 과일. 이거는 진료 안내는 그러니까 항열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유일한 걱정거리였는데 최근 홍영희 씨의 근심이 하나 더 늘었다. 1년에 한 두 번, 두세 번씩 이렇게 여기 가슴이 빠거나고 아플 때가 있어요. 여기가 그냥 왜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픈 게 있는데 그러다가 그게 오래 가지 않고 가셔요. 그러니까 에휴 괜찮겠지 뭐 그러고서는 안 갔어요 병원.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가슴 뻐근함과 통증. 원인은 무엇일까? CT 검사를 통해 홍영희 씨의 심장 상태를 확인했다. 관상동맥에 이상이 발견됐다. 이게 이제 심장 동맥을 이제 하얀색으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예, 요게 이제 혈관에 석회가 되신 거, 석회. 예. 지금 쓰시는 약 중에 이제 스타틴이라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상동맥 석회화. 원인은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보면은 요 막을 경계로 해서 여기 하얗게 약간 가 있는 선 보이시죠? 예, 요 선하고 요 심장 근육 사이는 요 층에 이제 기름기가 쌓이는 건데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장 외막에 지방이 쌓였던 것. 심장 외막 지방의 염증 물질이 가슴 통증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줬다. 그 내장 지방이 여러 가지 이제 염증 반응이나 대사 증후군을 잘 유발시키지만 심장에 붙어 있는 지방의 경우는 국소적으로 사이토카인 같이 염증 반응 물질 농도가 높고 직접적 혈관 기능을 더 촉발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도 기온도 같고 작용하는 것도 같지만 국소 장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장 지방에 비해서 좀 더 악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만하지 않은 홍영희 씨에게 왜 이소성 지방이 쌓인 걸까? 좀더 드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 하고. 우리 몸의 지방 세포는 4, 5세 사이에 생성된다. 어릴 때 살이 찌는 소아 비만의 경우 지방 세포의 수가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면 성인이 되고 나서 시작된 비만은 지방 세포의 크기가 확장하는 것이다. 비만한 사람에게서 이소성 지방이 생기는 것은 과식이나 운동 부족 등으로 소비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 조직의 저장 능력을 능가해 장기로 흘러들어간다. 반면 마른 사람의 경우 중성지방을 축적해둘 지방세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용량 초과를 일으키고 그 결과 지방 조직에 저장될 수 없는 지방 대사물이 향하는 곳이 장기다. 예를 하나 들면요. 쥐를 유전적으로 지방세포를 못 만들게 하면요. 지방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다 간하고 근육으로 갑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되죠. 지방간이 되죠. 그러면서 극심한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면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뭐 결국은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먹어서 오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소성 지방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쌓이는 걸까? 67살 천은정 씨. 살림하랴, 손주 돌보랴, 봉사활동하랴. 바쁜 생활 속에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 10년 새 체중이 10kg 이상 늘었다. 올라와봐. 아이고 힘들어. 됐어. 한 5년 전에 입었던 바지인데 지금은 작아서 허리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 바지가.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 날씬하게 살 빼면은 다시 입으려고 거의 모셔놓은 바지입니다. 30 제가 넘을 거예요, 한 30. 예전의 몸매도 되찾고 건강도 되찾아야 하는데
체중 조절을 위해 따로 시간을 할애해 운동할 생각은 없다. 26 됐을 텐데. 운동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해요. 아니에요. 전혀. 예. 솔직하게 운동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것밖에 없고요. 예. 늦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김현진 씨. 하루에 2끼만 먹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그중 한 끼는 늘 과일과 떡으로 해결한다. 저는 밥보다도 과일하고 떡이 좋아요. 이렇게 떡하고 과일을 많이 먹어요. 아, 맛있겠다. 밥은 좀처럼 먹히지 않는데 과일과 떡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 살도 찌지 않는다. 43.5요. 남들에겐 부러움을 사지만 김현진 씨에겐 스트레스다. 말라서 좋겠다. 오히려 막 이렇게 예, 부러워하죠.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런 소리 듣는 게. 그게 스트레스죠. 너무 마르니까. 평생 살이 쪄본 적이 없다는 김현진 씨. 운동은 싫고 일이 없을 땐 이리저리 뒹굴며 쉬는 걸 즐긴다. 취미로 노래를 가르치는 고경리 씨. 노래와 함께하는 순간은 늘 행복하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몸이 늘 아프다. 제가 이렇게 요 하얀 건 고지혈증이고 분홍 거는 혈압약이고요. 노란 거는 홀문제고요. 이거는요 제가 아주 힘들 때 막 이 어깨하고 이 온몸이 막 만시창이가 될 때가 있어요. 통증이. 그럴 땐 이거를 하나 먹어요. 한 봉지. 노래 강습을 마치면 늘 회원들과 향하는 곳이 있다. 다양한 메뉴를 양껏 먹을 수 있어 즐겨 찾는 한식 뷔페. 그런데 고경리 씨의 입맛이 예사롭지 않다. 짠 걸 워낙 좋아해서 국수 2개에다 육수 하나 가득 간장, 김치, 신김치 이렇게 넣고 먹으면 맛있어요. 맵고 짠 것을 좋아하는 고경리 씨. 디저트로 먹는 빵에도 온갖 종류의 잼을 듬뿍 바른다. 엄청 맛있어요. 그래야 입맛에 딱 맞다. 식후에 마시는 믹스 커피엔 이 정도로는 2개는 넣어요. 제가 이 정도로 2개. 충분히 달지 않아 설탕을 더 넣는다. 아 맛있네요. 근데도 남들이 하도 이제 설탕 많이 넣는다고 흉보 가지고 많이 조금 넣는데 그래도 안 단 거예요. 고경리 씨의 입맛 이대로 괜찮을까? 다양한 체형과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3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다. 심각한 저체중인 김현진 씨. 마른 비만 당뇨 진단이 내려졌다. 복부에는 내장 지방이 숨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분비한 염증 물질이 당뇨의 원인이 됐다. 비만도로 따지면 이분이 예를 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체중이니까. 근데 이분은 당화수가 7.7로 제일 안 좋습니다. 심장이나 아직 간까지는 안 갔으니까 이런 자유지방산이 더 배출이 돼서 이 심장이나 간이나 다른 쪽으로 축적되는 것을 그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내장 지방이 쌓이다 보면 다른 쪽에 가서도 지방이 쌓일 수 있겠죠. 반도 보면은 색깔이 밝지가 못해요. 운동을 하지 않는 천은정 씨. 과체중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몸속 지방이 문제였다. 내장 지방도 많았지만 심장에 이소성 지방이 쌓였다.
당뇨만 신경 쓰고 혈당만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심장에 있는 지방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갖다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 심장 쪽에. 심각하네요. 천은정 씨의 심장 CT 사진을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심장에 지방이 침투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심장에 낀 지방들이 다른 이소성 지방에 비해서 더 대사적으로 또 예를 들면 좋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심장에 낀 지방들에 의해서 생기는 대사적인 문제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자극적인 입맛을 가진 고경리 씨에게 나타났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염증 수치가 확인됐고 간에 쌓인 이소성 지방도 확인됐다. 이 간에 이제 이런 지방들이 껴 있는 거죠. 색깔도 아주 좀 지방이 껴 있어가지고 그 색상이 보통 간하고 좀 다르게 보이고 있어요. 고경리 씨의 간은 정상 간에 비해 지방이 많이 껴 있다는 것이다.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는 지방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소성 지방이라는 게 거기서 나쁜 염증 물질이라든지 호르몬 같은 것들을 배출해서 실제적으로 대사적인 이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검사 결과 이소성 지방 축적은 체형과는 무관했다. 살찌지 않아도 이소성 지방은 쌓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외모, 비만해 보이냐, 말라 보이느냐, 체중이 많이 나가느냐, 말랐냐, 저체중이냐 이런 걸 따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소성 지방, 내장 지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스모 선수처럼 체격이 크더라도 내장 지방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당뇨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가 않고요. 반대로 말랐어도 누가 보더라도 말랐어도 내장 지방이 있고 심장에 지방이 껴 있으면 결국은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소성 지방은 우리나라 사람에겐 특히 위험하다. 같은 나이에 체격이 비슷한 한국인과 서양인의 췌장을 비교 분석했다. 그런데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작은 반면 췌장 내 지방 함량은 더 많았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 능력은 서양인보다 떨어졌다. 우리나라 사람이 췌장이 전체적으로 좀 작고 췌장의 실질이라고 하는데 그 건강한 부위에 지방이 많이 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췌장에 지방이 많이 침착이 되었을 경우, 즉 췌장 내 이소성 지방이 많을 때 인슐린 분비를 악화시키고 또 전체적인 췌장 기능을 나쁘게 해서 서양인 대비 우리나라 사람이 당뇨병이 빨리 생기는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최근에 저희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이 이소성 지방을 부르는 걸까? 심장 주위 지방이 발견된 천은정 씨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고 간에 지방이 쌓인 고경리 씨는 자극적인 식습관을 가졌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소성 지방을 부른다는 것은 연구로도 확인됐다. 539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1시간씩 앉아있는 습관은 심장의 지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섭취와 관상동맥 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선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5잔 이상 섭취할 경우 전혀 마시지 않는 군에 비해 심장 혈관의 석회화 수치는 70%,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에 함유된 액상 과당이 심장에 지방으로 쌓이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작용에 저항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당뇨가 있는 게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내장 지방 때문이라는 거 이제 알았고요.
진짜 필수로 운동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 제가 운동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사실 설마 했는데 이렇게나 심할 줄은 사실 몰랐고, 예, 조금 속상하네요. 해야죠. 아유,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많이 더 살아야 되는데 해야죠. 간에 지방이 많이 꼈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맵고 짜고 이제 달게 먹거든요. 거기에서 원인이 온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런 이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 뭐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될 거고, 지방과 반대되는 나한테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내 몸의 신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옥희 씨 부부가 정성을 쏟은 도시 텃밭. 신선한 친환경 작물들이 먹음직스럽게 자랐다. 매일 2시간씩 고된 텃밭일이 꽤 몸에 익었다.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괜찮아요. 생각보다 저도 그거 걱정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부부의 식사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은 텃밭에서 갔다 온 작물들. 신선한 채소는 약보다 몸에 좋지만 사실 강옥희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따로 있다. 딸. 하루 세 끼를 저처럼 정확하게 떼밥을 먹어야 되는데 떼밥을 먹지 않고 어떤 때는 굶고 어떤 때는 먹고. 밥만 3끼 딱딱 먹으면 되는데 저는 밥 안 먹고 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고구마 먹고 싶으면 고구마 먹고 그렇게 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아이스크림은 그냥 뭐 킬러예요, 킬러. 제때 끼니보다 틈틈이 먹는 간식을 더 즐기다 보니 체중 증가는 당연한 일. 내력은 뭐다 하고 그래도 건강에 문제 없다는 강옥희 씨와는 달리 남편에겐 좀처럼 줄지 않는 아내의 체중이 걱정거리. 삼겹살 잡히는 게 없어요. 어디 봐, 어디 봐. 잡히는 게 없지. 아무리 잡으려도 잡히는 게 없지. 하여튼 살은 빼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몸무게가 많으면은 무릎이 약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래서 나이가 100살이 되더라도 걸어다녀야만 되지. 나이 먹어서도 걸어다니려면 역시 무릎이 튼튼해야 되고, 무릎이 튼튼하려면 몸무게가 작아야 됩니다. 강옥희 씨의 건강은 정말 괜찮을까? 강옥희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2 여성을 포함 총 3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다. 꾸준히 헬스랑 요가랑 댄스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원래가 조금 좀 강하게 태어나서 뭐 어디 아프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어디 가면 다 건강하다 그러고 다 그렇게 또 그런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또 그렇게 음식도 그렇게 만들어 먹고 그래요. 건강을 자신하는 60대 여성 3사람.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와 CT 검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한 가지 검사를 더했는데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대퇴부의 지방량을 측정했다. 꾸준한 운동을 해온 이순분 씨는 정상 체중. 대사증후군 지표도 모두 정상이었다. 김종희 씨는 비만 판정을 받았다. 염증 수치가 약간 높았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김종희 씨와 키와 체중이 비슷한 강옥희 씨 역시 비만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강옥희 씨의 건강 상태에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발견됐다. 혈당이 다소 높으십니다. 당뇨 전 단계에 좀 해당이 되셔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되고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많이 높으세요. 20배 이상.
세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세요. 당뇨병의 기준인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전 단계를 가리켰고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높았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저희가 다 어려운 다리만 한번 보세요. 다리가 반은 근육, 반은 지방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분 대비해서 이소성 지방이 군데군데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뇨 전 단계로 나온 거고 염증 수치도 높은 거예요. 근육 안에 지방이 또 얼마나 침착되어 있는 이소성 지방을 보는 건데요. 하얗게 보이는 거는 뼈, 회색은 근육, 이 바깥쪽에 지방이에요. 이소성 지방이 정상인보다는 거의 2배고 초록색이 요 안으로 들어간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위예요. 김종희 씨에게서도 기준치 이상의 근육 내 지방량이 측정됐다. 이번에 다리 쪽에 하지만 대사질환 유무의 차이는 지방의 양에서 결정됐다. 근육 내에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거고 이소성 지방이 정상인에 비해서는 30% 많은. 근육 내 지방이 적은 이순분 씨는 대사 지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강옥희, 김종희 씨의 경우 둘 다 근육 내 지방이 많았지만 지방량이 더 많은 강옥희 씨가 대사 증후군 위험도가 높았다. 우리 몸의 근육은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기관을 작동하고 뼈의 움직임이나 힘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을 찍은 뒤에 40세를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되는데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돼도 매년 1%씩 60세 이후엔 급격히 줄어든다. 문제는 음식물로 섭취한 당의 대부분이 근육에서 소모되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흡수되지 못한 당이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줄어든 근육의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혈당이 높아진 데다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각종 대사 질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근육 내에 지방이 많아지면 근육의 고유의 역할을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는 건데 근육의 고유의 역할은 대사를 항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하체 근육이고 그 근육이 적어질수록 그 당대사가 안 되고 그래서 고혈당, 당뇨 전 단계 당뇨병으로 진행하고 또 콜레스테롤이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많이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많이 올라가는 가장 좋지 않은 패턴이 될 수 있죠. 근육 속에 쌓인 이소성 지방, 근육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까? 최승준 교수팀은 근육 내 지방에 따른 운동 기능을 측정했다. 얼마큼 가는지를 두 손으로 갔다가 돌아서 앉아서 순발력, 반응 능력, 지구력 등 근육이 낼 수 있는 다양한 힘을 확인했다. 시작. 30초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은 횟수는 근육 내 지방이 많을수록 더 적었다. 2.4m 왕복 걷기의 경우 근육 내 지방이 많은 강옥희 씨가 가장 느렸고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도 근육 내 지방이 많을수록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냈다. 근육 내 지방량이 운동 기능에도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골격근에 축적된 근사이 지방량이 더 많아서 의자를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횟수나 여러 가지 근력, 그다음에 유연성, 그다음에 걷기 능력, 보행 능력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육 내 지방과 운동 기능의 관계는
근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노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육 내 지방과 근육량 그리고 운동 기능을 평가한 결과 근육 안에 축적된 지방은 노인의 근육량 감소와 운동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축적된 위치상 움직임을 만드는 골격근 내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근본적 역할인 근수축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속도도 느려지며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총 보행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신체적 비활동이 유발되어서 다시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다시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소성 지방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하실 일은 이 이소성 지방을 줄이려면 부위별로 운동을 해야 돼요. 이제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 근육 내 이소성 지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마 자세 같이 하나, 둘, 셋, 이걸 10번을 해야 돼요. 한 세트. 무릎이 너무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 뒤쪽으로 앉는 형태로. 그러면 여기에 이 지방이 없어져요. 빨간색으로 대체돼요. 근육으로. 이소성 지방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요거고. 탄천 걸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맨날 걸었거든요. 근데 설렁설렁 걸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힘 있는 걸음, 빠른 걸음으로. 파워 워킹이라고 해요. 네, 알아요. 우리 몸의 중심이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체. 이 중심이 바로 서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리에 있는 이소성 지방을 줄이도록 우리 노력해 봐야죠. 운동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연구로도 확인됐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간에 지방이 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을 실시한 결과 간에 있는 지방이 감소됐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따지면 근육입니다. 여타 어느 장기보다 가장 큰 부피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체 근육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게 30-40% 차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한 약제가 아직 개발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그 부위별 운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리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잘 병행해서 이소성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운동량, 잘못된 식습관, 건강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소성 지방. 제자리를 벗어난 지방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법, 우린 이미 알고 있다. 최근에 당뇨병이 이렇게 폭등하는 걸 봐서는 유전보다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피하 지방이던 있지 않아야 할 이소성 지방이던 결국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더 먹어서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여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자기 몸에 맞게 적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쌓인 지방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조금은 남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잘 가둬두는 것은 적극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흘러나오지 않게 그 지방들을 그 자리에 잘 묶어 놓는 거죠.